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밀착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무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김정은은 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무기 판매에만 올인하는 거라면 어느 날 푸틴이 야, 이제 전쟁 그만할래. 이러면 모든 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고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군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복 수리 부분 이런 것들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전후 복구. 이 얘기 많이 하죠. 우크라이나의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쟁이 끝나도 복구하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부분. 노동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서비스니까 네.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중국하고도 또 뭔가 딜을 하는 게 있는 거죠. 푸틴하고 지금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막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보낸 특사를 저렇게 홀대할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뭐 무기 같은 거 사줄 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은 거기에다가도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8월 24일 날 베이징에 있는 북한 주재 대사인 리용남이가 네. 관영통신에다 글을 하나 실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중화의 대지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을 뿐. 지금 김정은은 시진핑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딜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 중국은 다 있잖아. 뭘 세일즈를 할 수가 있어. 그 사실 국제 관계에서 가장 이제 국가들을 움직이는 것이 국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서로 이제 국익적 차원에서 주고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워졌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북한하고 중국이 혈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고 해서 한반도에 그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국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대표적인 예가 사드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기 위해 사드가 들어왔는데 중국이 정말 우리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면서까지 막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의 눈이 한반도에서 중국을 본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험하는 것이 껄끄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중국이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해요. 북한에서는 최룡해, 지금의 북한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그 사람이 갔는데 사실은 단상에서 처마 밑이 상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룡해 북한에서 보낸 사람은 저 끝에 가 있어요. 끝에요. 천안문 누각 밖에 세워놓고 홀대를 했어요. 북한과 중국이 아무리 혈맹이라 해도 자기들의 이익에 맞을 때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이익이 안 맞으면 또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북한도 중국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북한 주민들은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정치나 이런 걸 모르니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이 없으면 벌써 엄청나게 혼란을 맞이했을 텐데 이게 중국의 덕으로 이때까지 살아남고 북한 주민들은 이제 북한 안에서 북한 돈은 아니어도 중국 돈을 더 선호할 정도로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이 북한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이제 대놓고 북한 사람들 무시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 사냐, 너네도 좀 개방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한은 조금 피곤함의 대상이 이제 슬슬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일즈 할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륵이에요. 이게 버리기는 아깝고 또 취하기는 또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 없어지면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미국하고 한국의 동맹이 국경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 저는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이 북한의 난민들이에요. 북한이 유사시 붕괴됐을 때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국경 안전 문제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 붕괴되면은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 지뢰가 너무 많아요. 38선에.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도 보면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만 가지고 막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일부예요. 일부고 나머지는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투자가 어떻고 IRA가 어쩌고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북한이 도발하는 거는 좋은데
점점 이럴수록 한미일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지요. 점점 압박을 하고 주일 미군 기지가 어떻고 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의 입장을 압박해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고민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지금 이 판을 흔든다? 이거 철없이 뭐 10월에 가가지고 또 위성 쏜다 그런다? 이거 참 난감한 거. 아니 근데 원래 그 김정은이 초창기에 중국의 시진핑이 되게 싫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되게 언론에서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방문도 하고 북한을 그러는 거 보면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시진핑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또 판매왕 김정은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장사꾼을 이야기할 때 작은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고 그렇죠. 큰 장사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장사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진핑하고 푸틴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아야지 마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푸틴은 간단합니다. 무기입니다. 지금 막 정말 요 조금이라도 무기가 필요할 때 무기를 주면은 당연히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푸틴의 마음은 샀고 이제 시진핑하고 중국이 남았는데 그쪽은 옛날부터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완벽한 중국. 완벽한 중국이 되려면 대만을 그걸 시켜야 되죠. 대만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대만은 중국의 땅이다. 언제가 됐든 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 맞아요. 말로는. 그럼 전 세계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맹비난을 하죠. 미국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군사 원조를 할 수밖에 없다. 대만에 군사 원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네. 8월 4일 날 김정은이 중앙 통신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 원조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시진핑 당신 편이야를 완벽하게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줄선 거네요. 완전히 내 마음은 당신 마음과 같소라고 줄을 섰죠.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이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과 압록강 두만강에서 산을 맞대긴 절대 싫어요. 그 1950년 10월에 이제 이른바 중공군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봐봐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제 건국했냐면 1949년 10월에 건국이 됐어요. 마오쩌둥이. 그때 마오쩌둥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면 대만 침공이었어. 장에서 도망갔잖아요. 대만을 우리가 점령해야지 완벽한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 대만을 침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어. 여기 결단 내려야 돼. 대만을 먼저 침공할 것인지 아니면 압록강에 먼저 파병할 것인지. 심지어 마오쩌둥이 대만도 포기하고 파병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포기 못해요. 이거는 극동의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펼치는 게 아닌지 사실은 세계 최강국들의 사파전 속에 이제 한국과 북한 과연 이게 김정은이 애초에 처음부터 예상했던 그림이었을까요? 김정은이라고 지금 이거를 뭐 위에서 이 강대국 틈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전략을 짠다? 생존 전략을 짠다? 이거는 아닐까요? 지금 죽기 살기로 아마 가는데 지금까지는 운이 나름대로 좋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변수가 북한의 입지도 넓혀주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게임이 이제 엑사이팅해진 거죠.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김정은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시진핑 형이 좋아? 푸틴 형이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김정은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시진핑 형이 좋아? 푸틴 형이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다 좋아. 다 좋아. 아마도 속마음은 푸틴 형이 지금은 일단은 좋아. 그렇지. 돈이 되니까요. 한국이 베트남전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어떤 기반을 마련했듯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존 전술이 당분간은 필요할 거고 김정은은 아직도 꿈꾸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형은 언제 오는 거야?